중2병 그까이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버 그리고 백업과 다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게 서버를 설명드리고, 제가 집에서 저기 IP타임 공유기부터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랑, 그 다음에 지금 요 조그맣게 보이는 요 PC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예요. 예. 여기다가 리눅스를 설치해놨습니다. 오픈수세 리눅스를 설치해놨고, 이거를 왜 세팅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서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보면 서버, API, 뭐 프로그래밍 언어, 방화벽,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서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안에 리눅스를 깔아놓고 제가 어떤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는 가정을 하고, 저기서는 API, 제가 서버 역할을 해서 API를 제공하는 걸 만들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API를 구현해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면서 리눅스에서 서버 역할로 API를 만들어 두고, 이제 내가 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이 API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팅 중이다. 서버라는 거는 어떤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되면 이걸 서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PC도 서버가 될 수 있고요. 뭐 아무거나 서버가, 여러분이 쓰시는 지금 컴퓨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핸드폰마저도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의 서버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엄청 고가의 서랍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넣고 빼는 그걸 렉이라고 그러고, 렉 안에 저렇게 그 유닛 형태로 돼 있어서 사이즈가 1U, 2U, 뭐 3U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런 식으로 생긴 서버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이 서버가,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잘못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를 사실 전 국민이 대부분 체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그게 바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그 서비스 중단이었죠. 뭐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와 관련된 뭐 택시, 카카오페이 이런 서비스들이 안 되는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서버라는 말보다는 저런 이렇게 생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컴퓨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안정적 서비스입니다. 서버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게 편의점처럼 24시간 365일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원만 들어와서 되는 거냐? 이게 운영체제부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전원 공급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정집이나 일반 환경에서 갖추긴 어려운 환경이에요. 정전을 대비한 2차 전원 등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UPS 같은 것들이죠. 보조 전원. 정전이 탁 나면 얘가 몇 시간 동안은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비. 이걸 한번 써먹으면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온도, 습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지만 IDC라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이 서버들만 쭉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춥습니다. 한여름에도 만약에 거기서 밤샘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얇은 패딩 정도는 필요해서 쌓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수를 위한 서비스라면 한 대 외에 여러 대가 동시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PC를 살 때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저희는 게임이나 뭐 영상 편집이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로 따지고 뭘 따지는데,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것들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PC로 서버를 쓸 수 있죠.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집이 정전이면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카카오톡 화재 같은 서비스 불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같이 사신다는 가정하에 얘 컴퓨터 안 끄고 갔네 이러고 꺼버리십니다. 컴퓨터를. 서비스가 불가가 되겠죠. 노트북이나 이런 거나 PC도 뭐 물론 며칠 동안 켜서 게임하고 뭐 이러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몇 개월을 계속 켜놓으면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정감 있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서비스가 불가 상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에어프라이어 돌고 있는데 전자레인지까지 돌렸다 이러면 누진 차단 기능에 의해서 갑자기 촥 하면서 전원이 꺼질 수가 있겠죠. 이러면 또 서비스가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버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뭐 굳이 가정용 PC 얘기가 아니더라도 업데이트가 있네 이러고 저희 무의식적으로 다시 시작 눌러버리잖아요. 이러면 또 서비스 불가가 돼버립니다. 소규모 서비스나 동호회를 위한 서버 구축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차량 중에 SM5 동호회 웹사이트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동호회 회장님께서 계신 사무실에 PC급의 서버로 웹서버를 쓰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해도 운영 잘 하시고 또 뭐 아무도 안 쓰는 시간에 재부팅 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뭐 거기는 무리 없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커뮤니티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유료 서비스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 불가 상태로 돌입했을 때에 대한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의 사용자 이탈, 또 브랜드의 신뢰 가치가 하락한다던가 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 보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항시 온도를 맞춰놓고 전원 공급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 있는 쪽에다가 서버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버라는 거가 어떤 거냐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기고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서버 컴퓨터라는 말은 서버급 컴퓨터 혹은 서버용 컴퓨터라고 말하는 게 따로 존재하며, 이것들은 일반 PC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제품들이 있고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데 한 방에 훅 이런 단어를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까다롭고 중요하니까 물리적 손상에 의한 서버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 화재처럼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만약에 관련자분이 보신다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이슈였고,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팅을 잘 했다 해도 이 서버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게 일단 첫 번째로는 백업이라고 하죠. 백업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서버가 뭐 하는 건지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오늘 어떤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하는 컴퓨터다라는 거를 한번 그렇지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또 백업 역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업은 그냥 복사입니다. 복사. 원래 있던 어떤 정보나 환경이나 데이터를 그냥 다른 거에 복사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D 드라이브로 복사하는 것도 백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업이죠. 이 백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타격에 대한 손상 대응인데 외장 하드라던가 다른 디스크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끔 걸 겁니다. 이게 백업을 하는 첫 번째 고민이 되겠죠. 다른 매체에 해야 된다. 어떻게 백업을 하느냐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백업의 범위, 전체 시스템을 스냅샷처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 중요한 데이터, 이런 건 언제든지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면 이 데이터만 따로 계속 백업을 한다던가, 이미지 서버라면 이미지를 계속 다른 쪽으로 백업을 한다던가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백업 주기도 중요합니다. 매일 백업을 할 것이냐, 시간마다 백업을 할 것이냐, 실시간 백업을 할 것이냐, 월마다 백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서비스에 맞게 잘 세워야 되겠죠. 그거에 관련해서 똑같이 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백업의 최장 보관 시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백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최장 1년까지 보관을 한다, 3개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관을 한다, 이런 백업 주기들이, 그러니까 최장 보관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구 계획을 제외한 범위, 주기, 최장 보관 시점은 용량에 대한 비용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100%를 다 채우면 그 백업 장치마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100%를 다 채우지 않는 여유 있는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서 스케줄을 잘 감안해서 백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잘 세워놔야 되겠죠. 전체를 백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얼만큼 빨리 복사를 해서 이 서버가 완전히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서버로 빨리 교체해갖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나 예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백업이 뭔지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백업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던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인 데이터가 날라갔다고 실제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없죠. 우리는 백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백업 데이터로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복구해서 짠 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9년이었던 것 같고 아기 기저귀 H모 기저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 웹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하시던 팀장님이 계셨는데 한번 서버가 잘못돼서 그날 DB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큰일 났죠. 왜냐면 DB의 데이터가 날아갔다는 건 회원이 로그인도 안 될 것이고 일단 DB에 접속이 안 되니까 뭐 화면에서 오류도 뜰 것이고 막 문의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어찌 해갖고 이게 00시에 1백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00시에 1백업을 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게 한 점심 먹고니까 1시나 2시쯤 발견돼서 12시간, 13시간 전 데이터로 바로 복구를 해서 살렸어요. 무려 한 정말 빠르게 한 1시간 반인가 만에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왜냐면 그 기저귀 사이트가 이제 어머님들 체험단 이래가지고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양대 기저귀 사이트를 두 개를 다 운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용어가 헷갈리는데 맘스 마케터 같은 그런 서비스 그런 그 체험단 홍보단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이 몇 기 이래서 이제 새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뭐 온라인 활동이나 프로모션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뭐 아기 마사지나 이런 물품 지원 같은 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접수 당일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은 또 그날따라 회원 가입도 유독 많거든요, 평균보다. 이렇게 되면 00시 이 13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이 다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백업과 복구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때는 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실제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양해도 구하고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실제적으로는 다중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중화라는 건 홈페이지, 아까와 같은 케이스로 홈페이지에 회원이 가입이 계속 유입되고 뭐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웹서버 하나, DB 서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웹서버가 멀쩡하지만 그땐 DB의 데이터가 날아갔던 거였고 또 웹서버가 다운되면 DB에 접속도 안 돼서 DB 그러니까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겠죠. 다중화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 똑같은 웹서버를 N개를 갖다 놓는 겁니다.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위에 L4 스위치라 그래서 도메인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i602034.com을 딱 치면 저는 서버가 하나니까 그 서버로 무조건 들어오겠지만 제가 서버가 3개라고 가정을 하면 L4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 치면 셋 중에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트래픽이 적은 곳으로 뭐 이건 이 L4의 로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3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겠죠. 또 한 서버가 죽으면 이 위에 있는 L4 스위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멀쩡한 서버로 사람을 보내겠죠. 이쪽은 막으니까 그렇게 다중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과연 카카오 사태를 자꾸 얘기해서 좀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그게 이 다중화가 당연히 안 돼 있을까요? 무조건 돼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거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중화한 서버들이 모여있는 곳에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퍼블릭 골프장 말고 멤버십 골프장 사이트나 서비스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서버가 있는 곳에 번개 맞아서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거기도 백업으로 살렸습니다만 그 중간 데이터는 손실이 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쪽 그 산 쪽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도 있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입구 쪽에 있는 서버를 하나 신설을 해서 멀리 떨어지게끔 똑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이 완전히 뭐 파손이 됐다 해도 이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가 오늘 사실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원래 영상을 촬영하던 환경하고 지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붙어 있는 상황이 옛날처럼 스크립트나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카메라가 새로 세팅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상, 음성 따로, 화면 따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나마 제가 봐줄 만한 편집본이 나온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은 못 보시겠죠. 다시 찍겠죠.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느라 벌써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3개인가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도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